2015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만 내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적자가 매년 더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는 따브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용사부의 오늘의 테마, 중고거래 돈이 될까? 당근이세요? 초면인 것 같은 사람들이 짧은 얘기를 나눈 뒤에 준비해온 종이백에서 물건을 꺼내 확인하고 주고받는 모습. 전철역이나 대형상가 근처 흔히 보는 풍경이죠. 중고 물건들을 이웃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당근마켓이 만들어낸 일상의 변화입니다.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 마켓의 줄임말이죠. 6km 이내 동네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이렇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동네 사람들은 다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필수 앱이 된 당근이지만 2015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만 내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적자가 매년 더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565억 원의 매출, 499억보다도 많은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데 그래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끝없이 불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익원의 부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거래가 상대방끼리 직거래하는 마켓인 이 이유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없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광고는 동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겠죠. 그래서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매 수수료, 기타 수익 다 합쳐도 매출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 파격적인 연봉과 복지 혜택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봉과 복지는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죠. 개발자 초봉이 6,500만 원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아진 인건비, 직원들 식대뿐만 아니라 도서와 교육 등 비용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고, 휴가를 일수에 제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제한 자율휴가 제도 등 월라벨,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 꿈의 직장으로 꼽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2022년 급여로만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24억을 지급했고, 복리후생비에도 50억을 썼습니다. 아직 갈 길 멀어 보입니다. 2021년 8월 이루어진 시리즈 D 라운드에서 당근마켓은 기업가치 3조 원을 인정받으면서 카카오 벤처스 등 다수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1,800억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유치. 창립 7년 만인데 최단기간 유니콘 기업 명성을 떨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올해 3월 가장 최근 거래를 제가 조회해 봤어요. 비상장 장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플랫폼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거래 비상장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거기서 거래된 그 거래 가격을 보았더니 주가가 22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것을 근거로 한 발행 주식수를 곱해보았더니 기업 가치는 2조 원 수준. 2021년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30% 넘게 쭈그러든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에서 당근마켓 주식 사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미 최대 중고거래 커뮤니티 플랫폼 포쉬막, 이것을 네이버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한 후 지난해 1월 나스닥 상장을 2년 만에 폐지시켰죠. 2019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한 중고 명품만 주로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리얼. 실사용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주가는 공모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상장 당시 주당 $30에 육박했는데 이게 지금 조회해 보니까 $1 한 50센트 합니다. 3년 만에 90% 정도 폭락한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것이 주가 하락의 결정적 이유죠. 당근마켓과 아주 유사한 업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어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무려 3억 8천만 달러를 받았죠. 그러나 아직도 수익원의 부재로 상장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절망적인 얘기만 했는데요. 그래도 약간 희망은 있습니다. 인터넷 벤처 기업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장성을 계속 보여줘야 하죠.
그 성장성은 뭘로 보여준다? 매출로 보여줘야 하는데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499억, 전년 대비 2배 수준 증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99억의 2배 수준 2천억에 육박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와 또 비용 효율화로 적자폭도 크게 줄어든 걸로 예상되고 있죠. 2018년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10월만 기준으로 해도 3,500만 명을 기록. 특히 월간 순 이용자 수는 1,800만 명 이상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글로벌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더 좋은 것은 사용자가 당근마켓 안에 들어와서 이곳저곳 머무는 시간 약 20분으로 다른 플랫폼에 비해 긴 편입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점은 압도적 이용자 트래픽과 긴 사용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중고거래 외에 지역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중고차, 무인 부직 등이 서비스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 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440여 개 지역에서 캐럿을 출시했고 앞으로 30여 개국에 진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 점은 계획이긴 하지만 다소 긍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당근마켓의 현재 인지도와 성장성이 높은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적자를 벗어나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야 상장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이 또 뭘까요? 자동차죠. 국내 중고차 시장 매출 1위 K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K카는 말입니다. 매출이 2018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가 지난해 감소합니다. 한 6% 줄어서 한 2조 476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첫 번째, 이 중고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거래가 커졌고 지난해 10월 11월 이 엄청난 경쟁자가 진입을 하죠. 현대차, 기아차. 인증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중고차 기업에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236만 3천 대가 좀 넘어요. 이것은 전년 대비 2%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중고차, K카 같은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오히려 2.1%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올해 전망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차 판매가 부진할 것 같아요. 이 신차는 말입니다. 어차피 출고가 된 이유는 중고차가 돼버리죠. 이 중고차 물량을 대주는 공급기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자체적으로 발표한 판매 예상 대수가 현대차 70만 대 좀 넘고 기아차는 56만 3천 대 정도 제시했어요. 각각 7.6% 정도 지난해 대비 줄어든 수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 현대 기아차가 이 중고차 사업을 올해 내후년 점점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K카가 피해를 입겠죠. 현대차는 올해 중고차 사업 목표는 15,000대 정도 세우고 기존 업체와 상생을 하기 위해 약속을 했어요. 점유율을 제한하는 목표를 뒀었는데 올해 4월 2.9%에서 내년에는 4.1%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이죠. 거기에 그동안 B2B 기업 간 거래만 중개하던 SK 렌터카가 지난해 10월 31일 개인을 상대로 하는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 점도 K카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은 수익성이 괜찮아요. 중고차 연간 거래 대수는 신차나 렌터카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지난해 중고차 거래 대수가 한 238만 대, 신차는 한 180만 대 정도 팔렸고요. 렌터카는 120만 대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거래액 자체는 신차 절반에 그치지만 거래 빈도수가 굉장히 많겠죠. 향후 5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고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는 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없던 현대, 기아, SK 같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현대차 그룹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품질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공표하죠. 판매할 중고차 200여 항목의 정밀 진단, 미쉐린 타이어 장착, 전기차 보상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걸고 진행하고 있어요. 고객은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자, 지금까지 당근 마켓과 K카를 중심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사업 주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상장되어 있는 K카 그리고 장에서 거래된 당근마켓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따라하면 부자 되는 TV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